며칠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연휴를 앞두고 또 비가 내려 겨울 장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17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요. 겨울에 비가 이렇게 잦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후에는 수확을 해야 하는 한 양배추밭. 누군가 잘라놓은 것처럼 절반가량이 뜯겨져 나갔고 군데군데 썩어버린 양배추 잎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뿌리로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급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이 터지거나 수분 과다로 잎이 썩는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 입은 양배추를 솎아내고 일찍 자란 양배추는 수확해야 하지만 비가 계속 내려 작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해봤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랫동안 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밤마다 평균 한 20~30%의 피해. 제주에는 한 달 동안 17일 비가 내렸습니다. 2월 강수일수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길었고 2년 전보다는 10일이나 많았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은 289mm가 내려 지난해보다 3배에 가까웠습니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학원 가는데 버스 탈 때도 비가 와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계속 비가 오니까 버스 타는데도 가는데 비가 와서 넘어질 때도 있고. 겨울철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건 기압골의 영향. 원래 이맘때면 북쪽 찬 고기압이 제주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기압이 내려오지 않았고 덥고 습한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주를 통과하면서 계속 비를 뿌렸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기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저기압 또는 기압골이 제주도 부근으로 통과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 날씨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과 비가 그쳤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눈이, 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소속 의료 현장에 돌아와 달라며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어제 도내 주요 병원에는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제주도 의사회는 두 번째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당일을 맞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그제 2명에 어제 1명이 추가돼 단 3명. 자체 소속 전공의 75명 중 50명이 여전히 현장을 떠났고 파견 전공의 18명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나 병동의 일부 축소 운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주 한라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도내 전체 전공의 141명 중 복귀자는 7명에 그쳤습니다. 근무자 38명을 제외하면 103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주 한라병원에 설치된 제주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을 연계 운영하는 등 주요 병원에서 아직까지 중증 응급 환자 대응에 큰 혼란이나 혼잡이 없는 겁니다. 응급 중환자실이 다 꽉 찼을 경우에 지하 외상센터까지 쓰는 걸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그걸 풀어줬고.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허구에 쌓여 있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알맹이 없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잡자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복귀 제한 시한을 넘기면서 의료 공백 사태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는 의사 집단 행동 이후 첫 연휴인 3.1절 연휴에 관광객 15만 명이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비상응급의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응급의료 지원단과 중증 응급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전용 한라인을 구축하고 권역외상센터인 한라병원도 일반 응급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중증과 경증, 비응급 환자를 분산 이송해 특정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주는 제주시는 물론 도체육회에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사적 이용과 직장 내 갑질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 이 회장은 민선익이 제주시 체육회장으로 제주시 체육회 소속 회원사 단체장들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입니다. 제주시 체육회 정관상 회장을 불신임하려면 회장의 임기가 만 1년이 지난 뒤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발의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병철 회장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사퇴 요구나 징계 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도체육회는 이제 판단해서 뭘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체육회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도체육회는 이제 우리 시체육회를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지 이런 행정이라든가 아니, 예산 지원. 인사상 직접적인 징계는 어렵지만 관리 감독 방법은 많았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의 예산은 제주시와 제주도 체육회가 지원하는 100% 보조금. 때문에 제주시는 회장이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관리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제주도체육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인 제주시 체육회의 회원 탈퇴나 관리단체 지정 등 제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폭행 사건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두 기관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12개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맡겼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로 이뤄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충격적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직장 내 갑질과 비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인권센터를 지자체에 만들었고 강원과 광주, 경남 등 5곳도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도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에 고소됐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 9명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체육회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 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체육회장의 체육관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관 예약 시스템을 제주도가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했던 여행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목포에서 제주로 오는 여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하루 한 차례 여객선이 오가던 목포 제주 항로에 새로운 대형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목포 MBC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목포 사막부두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합니다. 목포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새롭게 투입될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지난 2021년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돼 인천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됐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시월드 고속 회리에 730여억 원에 매입돼 보수와 운항 시스템 개조를 거친 뒤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수해서 또 많은 수리를 끝내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1,010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합니다. 길이 170m, 너비 26m에 달하는 선체는 27,000톤급 규모로 평균 24노트 속력에 운항이 가능합니다. 오션뷰 레스토랑을 비롯해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키즈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플레이룸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습니다. 선내에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과 또 고객들을 위한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최첨단의 카페리 선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많은 여객들께 기쁨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취항하면서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백길은 오전 8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은 105주년 3일절이자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4.6도로 시작했는데요. 체감 온도는 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서 쌀쌀합니다. 오늘 종일 춥겠고요.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일요일에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고 한라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는데요. 중산간에는 1에서 5cm, 산지에는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늘 오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북부 해안 지역에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도로에서는 안개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체감상 8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체감온도 0도, 서부 지역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체감상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4도, 성판악은 영하 3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체감온도는 4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낮에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절기상 경칩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첫 상근 이사장 공모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4.3 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에 대해 이번 달 4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3명 가운데 2명은 제주 출신이며 1명은 제주 출신이 아닌 대학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장 후보자 2명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 제출하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데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를 요구한 마을 공동 돌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을 공동 돌봄 조례를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의 공동 돌봄 공간이나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 조직과 지원을 강제하도록 해
도지사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제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도의회는 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제의가 요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도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추가 감사를 벌여 학교장을 경징계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사안 발생 초기에 통합 대응을 소홀히 하고 추가 현장 등에 대한 조사 청구를 누락한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를 조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 기간을 거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교실 도입을 앞두고 전교조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달부터 도내 55개 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필요한 기간제 교사 55명 중 10명이 부족하고 프로그램과 강사 인건비 20억 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며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등교사 자격 소유자를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기간제 교사로 투입하는 것은 교원 자격 검정령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